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2017년 1회까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잘 보고 또 잘 듣고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학습 방법들은 주입식 교육이죠. 모두 그냥 칠판에서 강의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스스로가 이해를 못하면 끝나는, 그리고 그 듣고 이해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강의를 하면 받아들이던 못 받아들이던 강의를 듣는 사람의 몫이 되는 그러한 강의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행하는 이곳의 강의는 그러한 강의가 아닙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예요. 즉, 기본적인 거, 정말 내가 기본을 몰라가지고 어디 가서 묻지도 못하고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간단히 대화할 수 있는 어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무것도 모르는 기초적인 이야기를 어플을 통해서 사진 찍어 올린다든지 어플을 통해서 질문하든지 해서 대화를 하면서 충분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대화되는 것을 잠깐 하나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다른 반인데요. 이 반에 대화하는 걸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그림이 있죠. 근데 자기는 이 그림을 실제 못 봤어요. 혹시 그림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진. 그림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박스에다가 금속관이 연결되고 접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어디 가서 얘기 못 하잖아요. 사진을 직접 보여줍니다. 이렇게. 직접 보여줄 수가 있어요. 가능하죠? 자.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죠. 실제 내가 그걸 보고 이해하고 느낄 수가 있는 이런 교육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와 같이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을 직접 타자를 안 쳐도 돼요. 이렇게 CV10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CV10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케이블에 대한 명칭이죠. 그러면 이렇게 CV2라고요. CV10 케이블이 있다. 그런 것은 전압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답변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쉽게 대화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가. 굉장히 쉽겠죠. 편안하겠죠. 여러분들이 타자 안 쳐도 돼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사진 찍으면 돼요. 계산기 누르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계산기 누르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돼요. 너무나 좋은 어플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대화하면서 교육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레벨이 높고 낮음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레벨이 낮으면 어때요? 물어보면 되는데. 그런데 창피하다고요? 창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분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사회적으로 누구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또 이름이 적혀 있던들 어떻겠습니까? 얼굴 한번 봤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수업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또 스스로가 또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육 방법이 이와 같이 교육하는 것이다. 혼자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이지만 온라인에 대한 장점이 대단히 많거든요. 오프라인은 가야 되죠. 와야 되죠. 가는데 시간, 오는데 시간. 오프라인 가가지고 수업 들으려면 지각하면 또 못 듣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컴퓨터만 키면 언제든지 저하고 강의되는 시간에서 라이브로 강의를 듣고 또 어플로 궁금한 거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 교육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진을 한번 올려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올리셨어요. 바로 그렇게 궁금한 것을 손으로 써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돼요. 질문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진짜 무엇을 모르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진짜 뭐가 뭔지 모르는 걸 질문하면 굉장히 쉽게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데요. 만약에 좀 두리뭉실 질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모르는 건 A인데 A를 포함한 B, C로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진짜 모르는 것을 찾아가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되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아십니까? 이거는 아십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관계는 아십니까? 라고 하면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정말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는 거하고 한 번에 진짜 모르는 것을 질문해서 답변을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할 때는 진짜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게 공부하는 데는 제일 좋은 거예요. 정리되시겠죠? 그렇죠? 진짜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냥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아는 척 해가지고, 즉, 뭐, 다른 사람 이목을 생각해서, 이렇게 좀 멋있게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수업을 해보다 보면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지금 이제 보이는 내용이 있죠, 여기에. 그랬을 때에 이러한 것들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왜 3분의 2가 나오는가? 이러한 부분도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꼭 이와 같이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 그것을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가? 라고 하면 먼저 문제를 보죠. 문제를 보고 자, 이 문제를 봅니다. 맞나요? 문제가 뭐죠? 문제를 읽어야겠죠. 자, 어떤 정형파의 전압이 평균값이 191이다.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공부를 할 때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정현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이제 이거 배우게 될 겁니다. 전압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평균값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최대값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평균값하고 최대값에 대한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러한 관계식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러한 관계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식에다가 파이니까 원주율 집어넣고 VM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고 최대값이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얘가 얼마야? 평균값이니까 여기다가 191을 넣고 따라서 VM을 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VM이라고 하는 것은 191에다가 3.14를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얼마로 나눠줘요? 2로 나눠주니까 얘가 300이 나온다. 원래는 자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은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뭘 봐요?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봅니다. 자, 답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평균값이 191이래. 아, 그러면 요식하고 요걸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 보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넘어갔지? 이걸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넘어갔네. 어쨌든 넘어갔어. 아, 이제 이항이라는 개념을 알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어떻게 넘어갔지를 생각하고, 요거를 VA를 요거라고 하는 거구나.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최대값은 2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는구나. 즉 3.14를 2로 나눠주면 그리고 거기다가 평균값을 곱해주면 최대값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의 뭘 만들어요? 공식을 만듭니다. 아, 평균값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2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는구나. 사실은 근데 이게 파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정현파일 때와 정현 반파일 때와 삼각파일 때와 구형파일 때 각각 다 달라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보면 문제의 답을 보고 여기에 있는 답을 보고 이것이 왜 나왔는지 이것을 찾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공부해본 분들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오버하는 건가요? 대부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식이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외울 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즉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가 여러 가지면 뿌리를 알면 가지를 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뿌리를 보지 않고 가지만 봐가지고 가지들을 가지고 뿌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공부가 어렵고 힘든 거라는 거죠. 개념과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리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강의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기본을 이해하고 용어를 이해하고 그 기본에 의해서 뿌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이제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수학적인 계산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표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수학적인 계산. 야, 내가 이렇게 수학을 해야 되느냐? 지금 보니까 적분인데 적분을 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적분을 하면 공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데 가면 야, 적분하지 마. 뭐 적분하는 문제 100문제 중에 한두 문제도 안 나와. 그냥 버려. 그리고 다른 문제 풀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저에 대한 강의를 듣고 다른 곳에서도 지금 이제 강의를 약간 흉내를 내는 게 계산기를 활용을 해서 풀어라. 이렇게 이제 흉내 내는 곳들이 몇 군데가 생겼는데요. 아마 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거. 이것은 시도가 된 게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가 된 겁니다. 이러한 수학적인 문제는 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거, 이 공식적으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식적으로 쓰라고 하는 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러한 것을 쉽게 또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따라서 계산기 사용 방법과 수식에 대한 정리, 뭐 이런 정도만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자격증 취득하는 데는 충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자기학이나 제어공학 같은 경우는 수식에 대한 정리, 수학이라고 하면 좀 고차원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수학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수식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들이 더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돼요. 자, 학습의 방법이 이런 기초부터 시작해서 모르면 또 질문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수준까지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문제를 풀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론부터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론 노트 보면 여러분들한테 드린 책이죠. 이론 노트 보면 전압에 대한 정의와 전류에 대한 정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압이 뭔지 알고 전류가 뭔지 알고 그리고 나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찾아내고 그 관계에 대한 계수들이 뭐가 있을까 존재할까 여러분들 얼핏 알고 있죠? 저항이라는 거. 그 저항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알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그러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실제에 잘 듣고만 있으면 크게 많이 복습하지 않아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를 진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흔히들 잘못하고 있는 수강 방법 중에 하나가 메모나 또는 필기를 하게 되는데요. 필기를 하는 방법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지금껏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때는 강의하는 사람이 적는 것을 모두 똑같이 베끼는 겁니다. 열심히 베껴서 그걸 노트 필기라고 하죠. 노트 필기를 해서 적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노트 필기를 왜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노트 필기를 왜 합니까? 노트 필기의 목적을 물어보니까 나중에 본대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했죠? 또 보기 좋게 정리한대요. 그것 또한 나중에 본다는 얘기죠. 정리하려고 한다니까. 또 복습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노트 필기한 것을 복습하는 용도나 또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시 정리하는 용도로 쓴 적이 있나요? 쓴 적이 있나요? 대부분이 다시 안 봅니다. 언제 보려고요? 시험 끝나고 나중에 보려고요? 자, 잘 보세요.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질문하면 답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공부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강의 다 듣고 필기 다 해가지고 모아놨다가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보는 게 더 낫나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꿀 때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혼자 보려고 그렇게 하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노트 필기할 때 무엇을 적나요? 적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대부분이 이 질문을 했을 때 강의하는 사람의 것을 모두 다 적는데요. 왜? 그거 나중에 봐야 되니까. 모르는 거 다 적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모르는 거 적어놨거든요. 그 모르는 걸 적어놨는데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나요? 모르는 걸 적어놨는데 나중에 혼자 보면 그게 이해가 되나요? 지금 강의할 때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적어놓고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노트 필기하는 방법이나 노트 필기하는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노트는 강의하는 사람의 것을
모두 베끼는 게 아니에요. 노트는 쉽게 생각하면 내 머리에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머리, 뇌에 대한 기억 용량이 단기간에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기억이 안 되니까 반복 학습을 통해서 뇌에다가 기억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반복 학습이 되기 전까지 주기억 장치를 확장하는 보조기억 장치로서의 역할이 노트입니다. 노트를 활용하는 것은 모르는 걸 적고 칠판에 적어지는 거나 강의하는 사람이 적는 것을 모두 똑같이 베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해를 했는데 기억해야 될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노트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를 한 것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한 내용, 예를 들면 요 식만 이해했다? 그럼 요 식만 적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설명하는 사람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졌는가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식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라고 하는 것을 식과 더불어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즉 이 식을 적고 본인이 느낀 점을 여기다 적는 겁니다. 노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트는 내가 이해한 것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실제 그 내용을 잃어버려도, 내 기억에서 지워져도 나중에 보면, 왜? 한번 이해했던 것이 있으니까 보면서 그 이해한 내용을 읽어보면 금방 기억이 떠오른다는 거죠. 노트는 바로 그러한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에 대한 보조기억 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노트입니다. 강의하는 사람의 것을 모두 베끼는 게 노트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노트를 잘 하셔야 돼요. 노트를. 그러면 복습할 게 별로 없어져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닥치는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냐면,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까 노트를 못 하겠고, 노트를 하려고 하니까 강의가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되고, 이거거든요. 가장 첫 번째 닥치는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냥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이해한 내용을 쓰면은 간단한데 노트 필기 따로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는 책에 다 있는데, 여기 책에 다 설명해놨잖아요. 여기 다 해놨는데 왜 그걸 또 따로 정리한 얘기야? 책 보면 되는데. 그냥 이해한 것들, 공식에 대해서 이러한 공식이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는지 그 이해한 것들만 기록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노트 필기 할 것도 없는데 강의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것까지, 글자 하나까지 모두 다 베끼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나중에 강의할 거예요? 본인 강의 그대로 베껴가지고 다른 데 가서 강의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필기를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시간 낭비다. 그런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도 안 되고 설명 듣는 거 이해도 안 되니까, 그럼 이제 결국은 뭐냐? 동영상으로 가요. 동영상 녹화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녹화된 동영상을 보면서 일시정지 누르고 적고 또 일시정지 누르고 적고 이러면 2시간을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베끼는 양이 2시간에 안 끝나요. 그냥 이해하고 느낀 점만 적으면 그냥 강의 들으면서 끝나는데, 그것을 똑같이 베끼려고 하니까 2시간 수업 들으면 여러분들은 4시간씩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야, 진짜 힘든 거야. 복습이 너무 힘들어. 이거 복습하냐? 내가 이거 공부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디 되겠냐?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공부는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는 것이 공부인 거지, 정리하고 베끼고 나중에 보려고, 이거를 나중에 언제 시험 다 끝나고 보려고? 그럼 나중에 보려고 그렇게 못 알아두는 거, 요러한 습성, 이게 언제부터 배웠느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심지어는 대학 4년도 그런 공부를 한 거예요. 교육 방법이 잘못된 거야. 그러한 교육을 하는 곳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교육이 행해지는 곳이 대학원이나 가야, 그때서야 대화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방법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학습하는 게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 습관이 그대로 배워서 공부가 힘든 거예요. 공부는 절대 힘들지 않아요. 주 3일 복습할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이해된 거 적고 이해된 거 연습하면 되잖아요.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죠. 제가 문제 일부러 답을, 그러니까 해설을 빼놨어요. 문제만 올려드리고 해설을 빼놨는데, 그 해설이 없어야 뭐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연습하고, 안 되면 질문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냥 어제 배운 거 오늘 1시간 30분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복습이 1시간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습하면 시간도 많이 뺏기지 않고 공부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100% 이해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100점 맞아서 합격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강의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만 잘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본들만 해도 시험에 충분히 합격하는데, 괜히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막 머리 쓰면서 하나 푸는데 미분적분 해가면서 막 푸는 그런 문제 가지고 머리 빡빡 쓰고 공부하는 거, 한 문제에 30분 1시간씩 가는 거,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기기사 필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시간 반 동안 100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한 문제에 배당되는 시간이 1분 30초예요. 1분 30초 동안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식을 정리하고 답을 찾아내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덜어 있습니다. 왜?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합격해가지고 다 100점 맞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덜어 어려운 문제 내고, 그 기본적인 것만 해도 70점 정도 맞을 수준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려운 문제 20점 버리고, 진짜 어려운 건 한 20점 나오거든요. 나머지 80점 가지고 실수하고 어째도 해도 그냥 충분히 기본만 하면 합격하는데, 왜 공부를 힘들게 하느냐는 거죠. 바로 공부는 쉽고 편안하고 기본적인 것을 내 거를 만드는, 공부를 할 때 재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하잖아요. 맞나요? 같이 하면 집중도가 높아져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질문해야 될 것들을 저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스터디라는 거죠. 또 여러분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5개월 동안 계속 같이 가야 되는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세요. 그냥 공부 이게 온라인상에서만 하세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시간 뺏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쉽죠. 그렇게 하면 공부를 편안하고 쉽고 또 재미있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 강의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될 거예요. 또한 강의하는 시간도 이야기 듣고 또 내 거 얘기하고 이러면 시간도 그냥 금방 가버리게 되죠. 얼마나 편합니까? 어디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세요. 우리 강의에 대한 특징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이야기니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기본적인 수학도 할 거고요. 뭐 수학의 용어라든지 간단한 뭐 이항이라든지 삼각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수학이 필요해지잖아요. 수학이 필요해지면 그때그때 수학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게 기본 수학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한다. 그리고 지금 보는 계산기를 가지고 또 실제 계산도 해볼 겁니다. 하나하나 눌러볼 거예요. 적분을 한다? 그럼 적분을 눌러보는 거죠. 적분의 기능에 들어가서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1번에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분의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식을 입력해보고 계산기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해를 하면 적분은 굉장히 쉽거든요. 이렇게 적분을 한다든지 또는 미지수를 계산하는 방정식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겁을 낼 필요가 없고요. 또 강의하는 사람을 절대 흉내내지 마시고 흉내내지 마세요. 강의하는 사람 흉내내면 망합니다. 공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벌써 공부를 한 부분이 틀린데 근데 똑같아지려고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흉내내지 말고 배우고 자기 거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부터 기초 수학부터 회로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첫 과목은 회로 이론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과목은 조금 편안한 과목을 할 건데요. 회로 이론보다는 아무래도 좀 쉬운 것들을 진행할 겁니다. 그 과목이 송배전공학이에요. 전력공학, 송배전공학이 좀 쉬우니까 두 번째 과목은 송배전공학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지나가는 과목은 크게 어느 것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공부한다면 회로 이론 보고요. 전력공학 보고요. 나머지는 그냥 아무거나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의를 월요일 회로 보고 화요일 전력 보고 수요일 기기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것들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부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을 닦는 것이 바로 회로 이론인데요. 회로 이론만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나머지는 오히려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기초지요. 기초를 닦아 놓으면 기초 위에 다음 것들은 훨씬 더 쉽게 갈 수가 있는데 기초를 닦아놓지 않으면 응용이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응용이 안 되죠. 응용이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내용을 갖다가 거기에다 응용해서 응용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해서 우리는 기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바로 기본이죠. 그게 바로 무슨 과목이다? 회로 이론이다라는 거야. 반드시 회로 이론만큼은 정확하게 잘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객관식이니까 보세요. 객관식이잖아요. 어차피 답은 뭐예요?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답들은 사실은 우리 기본 개념만 알면 답은 1번이 바로 보여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 1번이야. 개념을 모르면 어떻게 1번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개념만 알면 그냥 1번이 보이거든요. 적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지선다잖아요. 이래서 그냥 외워서도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주관식을 응시해서 시험을 보는 실기는 그냥 주관식이에요. 손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외워서 쓸 거냐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요. 그래서 실기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필기를
제대로 공부할 거리라고 후회하는데요. 그런데 필기를 외워서 붙었는데 실기하다 말고 다시 필기를 공부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을 그때 가서 필기를 다는 못 보지만 중간중간 또 찾아서 보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악순환이 자꾸 생긴다 해서 반드시 회로 이론 이 정도는 정확하게 배우시고요. 또 실기하고도 도움이 되는 과목이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는 직접적으로 실기시험 문제에도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어져요. 물론 회로 이론에서도 출제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잘 필기 때 정리해 놓고 나면 합격도 쉽게 할 것이고 굉장히 쉽게 합니다. 합격도 쉽게 할 것이고 또 실기 공부도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사지선다는 어차피 4개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4개 중에 하나의 답을 찾는 방법만 알면 대부분의 이제 요령이라고 그러죠. 뭐 인강이나 학원 사이트들이 요령만 가르쳐 주거든요. 원리나 또는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 아니라 그 기법, 답 찾는 방법 요것만 배워가지고 정확하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찍는 것만 가르쳐 주다 보니까 어찌어찌 찍다 보니까 합격하게 되는데 실기 때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인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정확하게 잘 배우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모르는 것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질문하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정리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공부해라. 앞으로 우리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좀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습하는 방법은 어떻게 복습을 하냐면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한 것들이 있어요. 이해한 것들을 문제도 풀어주고 하죠. 그것을 스스로가 연습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한 거니까 똑같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것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보는 거죠. 지금처럼 문제가 있다면 이해한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이해했다면 그것을 문제에 적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복습입니다. 복습하라고 그래가지고 강의 내용을 똑같이 다시 반복해서 적고 뭐 이게 아니에요. 자, 문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해가 됐던 것이 다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부분만 강의를 돌려보면 되는 거죠. 그 부분만 강의를 돌려보면 돼요. 돌려보기 귀찮으면 그 부분만 또 질문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가는 연습. 이게 연습이에요. 실전적인 거예요. 즉 강의는 이론을 듣고 강의는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 그것을 배우고 이해했으면 그걸 똑같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게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는 2시간 동안 해도 실제 문제는 몇 문제 안 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외울 거나 그런 것들도 별로 없고 이해한 것들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설명이 많을 뿐이지.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고 느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만 하면 복습은 30분에도 끝날 수 있고요. 그 이내에도 끝날 수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 1시간에도 끝날 수 있고요. 그렇게 복습이 간단해지는 겁니다. 이게 공부하는 것이지 절대 흉내내지 마세요. 흉내내는 게 공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기셨고 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자, 앞으로 잘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다음 첫 시험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세요. 자,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데 무리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게으르지 않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하는 것은 무리한 거고, 우리는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드라마를 본다든지,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 안 하고 술 먹으러 간다든지,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 안 하고 놀러 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을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시간도 촉박하지도 않아요. 충분히 여유도 있고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를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즉,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월 달에는 여러분들은 웃습니다. 첫 시험이 아마 3월 첫째 주 일요일일 거예요. 좀 연기가 되면 둘째 주 일요일이 될 거고요. 그 안에 시험 보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때까지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종목은 여러분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로 정해서 보세요. 물론 이제 공사기사를 정하면 전기 자기학 빼고 전기 응용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목을 두 가지를 정하지 말고 한 과목이 늘어난다는 게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늘리지 말고 과목을 정해놓고 기사, 산업기사 같이 보고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같이 보고 이렇게 정해놓고 진행을 하세요. 딱 정해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우리 합격 점수가 60점입니다. 그래서 외워도 합격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왜? 합격 점수가 60점이니까. 그렇지만 공부를 하면 좀 더 쉽게 합격할 수가 있어요.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외워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 외운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만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시험을 봐도 합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고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것들이 덜어있죠. 예를 들면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또 나름대로 외워가면서 정리하면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외우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해하고 가급적이면 눈으로 보고 알게 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 10시에 공부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학원들처럼 생방송 7시에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도 그렇게 시간이 안 돼요. 7시에 못 해요. 여러분도 7시에 강의 들으러 갈 수 있어요? 힘들어요. 회사 퇴근 5시에 해야 되거든요. 힘들죠. 그런데 10시는 웬만하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10시는 드라마의 로얄 타임이에요. 드라마 안 보면 수업 들을 수 있어요. 12시까지 듣고 충분히 수면 취할 수 있어요. 무리하게 1시, 2시까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10시부터 12시까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공부하기도 딱 좋은 시간이죠. 조용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쉽죠. 단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방해되는 부분이 뭐냐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 뉴스 검색. 또 스포츠 검색. 이런 거 검색을 하다가 시간 보내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이제부터는 공부하는 도구로서 남들이 게임기로 쓰지만 나는 그것을 공부하는 도구로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한 도구로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집에서도 사모님들이
아, 우리 서방님이 공부하는 게 보이니까 기분도 좋고 또 이것저것도 해줄 거예요. 그냥 노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제 목소리 틀어놓고 하세요. 뭐 좋은 목소리도 아니지만 크게 들리게 하세요. 아, 우리 서방님 공부하는구나. 우리 남군 공부하는구나. 우리 아들 공부하는구나. 이런 거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티를 내세요. 그래야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기고 다짐도 되는 겁니다. 몰래 몰래 숨어서 하지 마세요. 몰래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은 회사에서 여러분들 제가 PDF 파일 드리죠. PDF 파일 휴대폰에다 넣고 회사에서 숨어서 하는 거 아니죠. 그냥 휴대폰 올려놓고 확대해서 손으로 푸세요. 그렇게 복습해도 회사에서 한 30분만 투자해도 복습할 수가 있어요. PDF 파일이 정말 좋아요. 이거 책으로 만드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PDF 파일은 태블릿 PC에서 넣고 다녀도 되고 휴대폰에 넣고 다녀도 되고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냥 바로 열어서 그거 보면서 잠깐 복습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공부도 짬짬이 시간 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노력이라는 거죠. 공부는 내가 시간이 철철 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활 24시간 중에 일부분을 희생하고 그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게 공부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충분히 가능하죠? 자, 화이팅 하시고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